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장충중학교에서 진로진화 상담교사라고 근무하고 있고요. 2022년 2학기부터는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16권의 책을 집필했고요. 진로 분야뿐만이 아니라 에세이 그리고 독서 분야에 이렇게 많은 책들을 출간하고 있고 또 강연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독서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진로 독서는 뭔가요, 선생님? 진로 독서는 그 책을 통해서 나의 꿈을 찾아가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책을 통해서 나의 흥미도 찾게 되고 나의 적성도 찾게 되고, 그리고 책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직업에 대해서 가치관도 이해하게 되고 직업관을 이해하게 되는 그러한 책이 이제 진로 독서 활동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아이들이 이 책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책 속에서의 직업 활동, 그러한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책을 읽으면서 진로 탐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책 속에서 얻은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스스로 아이들이 자신의 꿈도 한번 찾아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진로 목표도 한번 다시 설계해보고, 자, 그렇게 이제 내 자신의 꿈을 개척해 나가는데 힘이 되는 그러한 이제 독서 활동이 진로 독서 활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학생 딱 만나면 상담 어떻게 하나요? 아이들이 꿈이 있나요?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장래 희망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중학생이 되면서 그 장래 희망이 점차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3월 초에 이제 제가 1학년 진로 수업을 하는데, 3월 초에는 그런데도 애들이 꿈이 있어요. 장래 희망이. 근데 한 학기 지나고 가을 학기쯤 되다 보면은 거의 꿈들이 없는 아이들이 태반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초등학교 때 가졌던 그런 장래 희망들이 현실적으로 되는 거죠.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이러한 직업 활동에 내 적성이 맞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직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관련된 대학도 가야 되고, 관련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내가 지금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걸 잘하는지,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중학교 시기에는 되게 중요한데, 이 중학교 시기에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시기에 많은 자극을 줘야지만이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되고 다시 현실적으로 자기 적성에 맞는 그런 직업을 찾아갈 수 있겠죠. 예. 성적표를 딱 받아보고 아이들이 내가 이런 꿈을 가져도 되나? 그쵸. 너무 빨리 좌절을 하는데 꿈이 있으면 성적은 다시 올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적을 올리는 독서법이 있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친구들에 비해서. 선생님이신데, 네. 학창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에, 네. 저의 중고등학교 시절에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암기력과 집중력이 되게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독서에 몰입을 하게 된 게 2016년도 그때부터인데, 그때부터 꾸준하게 이렇게 매일 독서를 하면서 암기력과 집중력이 훨씬 좋아졌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두 아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정말 독서가 학습과 연결된다는 것을 이제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 독서 활동이 공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는데 점차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서 책을 안 읽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원인이 할 게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학원도 다녀야 되고, 또 고등학교 가면 또 학원 다니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중학생 되면은 놀거리도 많죠. 친구들하고 게임장도 가야 되고 노래방도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독서할 시간이 점차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부라고 하는 목적들을 명확하게 가져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공부하는 목적을 물어보면 대학교 가기 위해서 또는 뭐 취업을 잘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의 강요에서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공부에 대해 손을 놓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진로 목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보다는 입시 위주의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아니, 저 집 애들은 왜 이렇게 잘할까? 자기 주도적으로 어떤 아이들은 왜 할까? 이 집 아이들은 왜 게임에 빠져 있을까? 어느 기로에서 아이들을 키웠길래 이렇게 갈라지는가? 그 지점도 사실 좀 궁금해요. 이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라는 잔소리보다는 네. 제가 보여줬던 것 같아요. 어,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초저녁장이 많은데, 아침 애들 학원 가고 이제 저는 자유일찍, 그러면 학원에 들어올 때쯤이면은, 저 잠시 그때 깨거든요. 그럼 항상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모습을 항상 보여줬어요.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저 3시 반이면 일어나요.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모습을 항상 아이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첫째, 둘째 아들 다 커가지고 이제 밥벌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학원? 공부 이러한 얘기보다는 부모가 먼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자. 그게 이제 가장 큰 거 같긴 해요. 그리고 우리 큰아이가 이제 책을 많이 읽는데 항상 책을 사달라고 하면 무조건 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빌려다 보기에는 보다는 이제 직접 구매를 해서 사주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게임할 수도 있죠. 지금 중학교 시기에 되게 많이 게임하는 시기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먼 미래를 봐야 되는데, 저는 부모님이 같이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그래서 이제 저도 아이들 앞에 항상 책을 읽고, 꾸준하게 뭔가 공부하는 모습을 항상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 아이는 책을 안 읽지? 저 집안 책을 많이 잘 읽는데?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엄마가 먼저 책을 읽자. 그래서 부모님들도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 많이 고민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이들 학년에 맞는 동화라든가 소설이라든가 이러한 책들을 엄마 아빠가 먼저 읽고 이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추천을 해주는 거죠. 이거 읽어봐가 아니라 그냥 집 거실에 이렇게 놓고 아이들이 관심을 갖게끔, 또는 식사할 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책 이것도 되게 이런 얘기 재밌더라. 자꾸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지 아이들의 책에 관심도 있고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중학교 1학년 아이들 보면은 공부가 안 되는 아이들 되게 많아요. 그 아이들 보면은 부모가 학원에만 맡겼지 전혀 관심을 안 갖는 부모들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는다는 건 학원에 보내서 자꾸 감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학원에 가서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살펴보고, 이렇게 평소에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 아이가 학원에서 잘 견디고 있는지 아니면 공부 잘하고 있는지 감시가 아니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이 학원이 이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아이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럼 이제 학원 다니기 싫다고 하면 안 보내도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때까지는, 은미체 중심으로 보냈고, 중학생이 되면서, 부족한 교과를 보충하기 위한 학원을 보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부모님들 좀 맞벌이하고 바쁘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학교 끝나면 간단하게 먹고 학원 가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아이들 보면 되게 안쓰럽거든요. 한참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중학생 1학년이면 그런 나이인데,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돈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뭔가 관심을 끝까지 갖고 해주셔야 되거든요. 저는 항상 아이들 밥을 잘 먹고 다니는지 항상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공부 잘했냐가 아니라 밥 먹고 잘 갔니? 이렇게 이제 좀 공감적으로, 감성적으로 아이들을 대하다 보면, 네. 하고 싶어도 밥 먹었니?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작은 애가 두 아이들 다 이제 피아노를 시켰거든요. 근데 큰 아이는 끝까지 갔는데 작은 아이는 싫대요.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만두게 했어요. 딴 거 하기고. 그래서 이 아이의 역량들이 다 있거든요. 같은 청제래도. 그래서 그 역량을, 아이들의 재능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안 되는 거를 자꾸 하게끔 학원 보내고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죠. 부모님들 스트레스 받고 아이들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같은 뱃속에서 나왔지만, 같은 부모 속에 태어났지만 아이들의 성향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성향을 잘 파악을 해서 그 아이 성향에 맞게 학습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자꾸 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지 이제 아이들이 꿈을 갖고 공부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20살 넘으면은 스스로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취업을 하려고 하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중학교의 성적, 고등학교의 성적에 너무 매몰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멀리, 깊게 봐야죠. 그쵸?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어떠한 직업, 그 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인재상이 필요할까,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 그걸 살펴보고 그걸 키우려고 해야지. 요즘에 이제 문과 학생들도 다 코딩을 배워야 되고, 그런 코딩을 해야지만이 취업이 쉬워지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볼 때 교사나 부모는 조력자 역할이지, 뭔가 이 아이를 가르치고 끌고 가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또 너무 방치해서는 안 되고, 뭔가 적절하게 개입을 해서 조력자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직도 옛날 생각이 많이 남아있어서 그래도 선생님들은 공부 잘하고 성실한 아이 예뻐하시지 않을까? 그래도 공부를 시키는 것이 공부의 성적이 그 아이의 성실도가 아닐까? 이런 옛날 사고방식이 잘 안 버려져요. 그래서 아이를 키운다는 느낌보다는 공부를 시킨다 이런 느낌으로 키우고 있거든요. 말썽을 일으키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성실하게 착실한 아이들이나 학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네, 있나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성실하다. 그거는 이제 20, 30년 전 얘기인 것 같고. 네, 맞아요. 제가 30... 네. 지금은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너무 필요해요. 저희가 알아야 지금은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 그런 이제, 못하는 아이, 그런 구분이 없이, 정말 가정교육이 잘 되는 아이들은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정말 잘해요. 성적이 안 나와도 그 아이들 보면은 진짜 안타까울 정도로 성적은 안 나오지만 진짜 매 순간 성실하게 모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그 아이는 지금 학창시절에 성적은 안 나오더라도 그 성실성과 적극성과 긍정적인 그런 힘들이 성인이 돼가면서 그때 가서 공부를 해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각 기업에서도 인성을 되게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요즘에 공부 잘한다고 해서 인성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가정교육도 중요한 거고, 그리고 각 가정마다 아이들이 한두 명씩이다 보니까는, 이제 혼자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강하고, 그래서 오히려 공부하는 아이들이 이제 친구들한테 딸을 당하는 그러한 사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가정에서부터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러한 것들을 자꾸 학교에서, 집에서나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교육은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런 인성 교육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런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도 많이 줘야 되고,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또 어른들의 모습도 되게 중요해요. 어른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제가 선생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교사가 먼저 보여줘야 된다. 저는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보다 매 순간 노력을 하려고 하고 성실하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러한 친구들이 오히려 선생님들한테 많이 귀여움과 이쁨을 받죠. 네. 저는 이제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이제 그런 아이들보다는 좀 이제 힘들어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이제 많이 좀 케어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 이미 부모들이 다 케어를 하면서 성장을 해나가는 아이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은 이제 가정에서도 잘 부모의 도움을 못 받고 그런 아이들은 학교에서 좀만 해주면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 아이들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지금 진로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어른들은 공부에 그렇게 목숨 걸까요, 선생님? 옛날에는 이제 왜 이렇게 안 고쳐질까요? 예전에는 일단은 딱 나눠져 있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사람은 대학 가서 이제 취업을 네, 하고 그 대학을 나온 학생들이 또 좋은 월급, 많은 그쵸. 월급도 그리고 받았고, 기업에서는 대학 졸업생들을 뽑았고,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한 친구들도 있고, 근데 요즘에는 거의 다가 대학을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기업에서도 이제 변하고 있고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왜 그게 안 고쳐질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회에는 신분 사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차별. 교육이 남아있죠. 네, 예, 차별. 인서울. 예. 우리 항상 인서울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 이제 인서울. 그 학벌에 대한 차별. 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다음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차별, 그런 신분적인 그런 차별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왜 의사를 시키려고 하겠어요? 연봉이 많으니까 의사 시키겠죠. 그 국가기관 연구원들은 봉급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원 안 가려고 하잖아요. 국가에서 이 기술직, 엔지니어, 연구원들에게 팍팍 연봉을 줘봐요. 그럼 모두가 다 공대로 가겠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뭔가 이러한 이제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그런 신분적인 그런 차별들이 일단 사그라져야지만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도 좀 편하게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보다는 좀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기업에서도 채용할 때 블라인드 면접을 하다 보니까는 최종 면접 갈 때까지는 학벌을 잘 안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이 기회들은 주어졌고 대학의 차별도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각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뭐 특목고등학교에서 서울대 몇 명 보냈는지 그런 통계도 필요 없고, 네, 그렇죠? 네. 저는 그러한 것들이 자꾸 이 사교육을 자극하고 부모들을 자극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 인성을 만들어 나가고 아이들의 사고력을 만드는데 또 한 방법 중에 하나가 독서잖아요. 네네. 근데 그 독서를 잘 한 아이들이 결국 수능까지 고득점을 맞는 경우가 많아요. 성적과 독서의 관계, 선생님이 실제적으로 보실 때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수능 만점 학생들 인터뷰를 보면은, 평소에 독서 활동을 많이 했다라고 답변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2021년도인가? 그때 이제 수능 만점 받았던 학생 얘기를 들어보면, 고등학교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책을 읽었대요. 그래서 다른 학생보다 1시간 일찍 와서 책을 읽고, 근데 그 책이 이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매일 읽었던 독서력이 그 이제 수능 문제 푸는데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수능 문제가 되게 지문이 길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다 읽고 풀려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걸 쫙 보면서, 바로바로 독해를 하고 바로바로 이해를 해면서 문제를 풀었겠죠. 그래서 이 성적 좋은 친구들의 공통점 보면은 일단 기억력도 좋아야 되고 암기력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문해력도 뛰어나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려면 저는 이제 그 뇌과학 쪽으로 많이 독서에 대해서 좀 이제 이해를 하고 또 이제 그쪽으로 많이 너무 좋아요.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수능에 만점 받은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독서 습관이 자리 잡으면서 이 뇌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요 시간에 책을 읽고 그러면서 사고력도 키워지고 문해력도 키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비판적 사고 능력도 향상이 되고 그러면서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요. 그렇죠? 꾸준하게 하는 독서는 제가 볼 때는 이 집중력은 똑같이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 보면은 집중력과 암기력 부족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볼 때 공부도 습관이고 맞아요. 독서도 습관인데 어떻게 그 습관을 갖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쭉 올라가면서 이 중학교 때 특히 자기 스스로 하는 그런 공부 습관들, 독서 습관을 가져야지만이 점차 고등학교에 가서도 성적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제 큰아이가 이제 그 부대장님이 독서를 하고 독후감을 쓰면은 3박 4일 휴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휴가를 나오려고 책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1개월 동안 이제 군대에서 복무하면서 군대 책을 진중문고라고 하잖아요. 그걸 다 읽고 그다음에 필요한 것도 내가 사서 보내주고 그랬는데 복학하고 2학기를 장학금을 탔습니다. 독서의 힘이었나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뭔가 목표가 생겼을 것이고 그리고 이 아이는 인문학 책만 읽었는데 그러면서 꿈을 찾은 거예요. 그동안 이제 대학의 목표, 대학 이후의 삶을 생각을 안 했다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대하고 나서 내가 이런 방향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첫째 아이는 저보다 책을 지금 더 많이 읽어요. 예. 그래서 이 독서력이라는 게 이 뇌과학 쪽에서 발표했듯이 공부 학습에도 되게 영향을 많이 주고 있구나. 그래서 임계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한 단계까지 올라가면 그 이상 올라가면 이제 저도 이제 그거를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매일 책을 읽고 있거든요. 선생님, 근데 언제 이렇게 많은 책을 쓰신 거예요? 저는 이제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나요. 네. 그리고
일어나서 독서하고 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3시 반부터 7시까지 3시간 만에 4시간 동안 책 읽고 글 쓰고. 이제 요즘에 출판사가 먼저 의뢰가 와요. 이따가 책 써달라고.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썼던 원고들을 쫙 자료들 보면서 거기서 첨삭을 해서 보완을 해서 이제 책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트렌디하게 귀엽고 예쁜 이런 책이 나왔어요. 예. 어떤 아이들이 책을 어떻게 골라서 읽어야 되나요? 책 선정을 어떻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책을 읽으려면은 나에게 맞는 책을 읽어야 되겠죠. 남들이 읽었을 때, 엄마 아빠가 읽었을 때, 이 책 좋은 책이야, 줬는데 나에게는 좋은 책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관심이 없는 분야.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읽어야 된다. 네. 두 번째는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책. 세 번째는 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는,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책을 읽어야 돼. 그러한 책들을 이제 골라야 되겠죠. 네 번째는 책의 내용이 내 수준과 맞는 책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는 언어로, 쉬운 언어로 쓰여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전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 고전 책들도 보면은 어른도 보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한 책들을, 청소년용으로, 좀 쉽게 쓴 책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책들을 좀 재밌게 읽어가면서, 읽다 보면은 더 이제 책 읽는 거에 습관화가 되고 재밌게 읽어서 나갈 수가 있겠죠. 정확한 지식과 정보가 담긴 그런 책을 읽어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거짓 정보들도 많이 난무하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상에. 그래서 뭔가 정확한 데이터,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책들을 골라서 읽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테디셀러라고 하는 책들이 있잖아요. 저는 베스트셀러보다는 스테디셀러를 이제 읽으면 좋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책은 오랫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책들이고 좋다라고 평가된 책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베스트셀러는 별로 추천하지 않고 스테디셀러를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과 연결되어 있는 책들을 골라서 읽으면 좋다. 요즘에 교과와 관련된 책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수학이면 수학, 역사면 역사.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역사와 사회를 되게 어려워해요. 역사와 관련된 책을 읽으면 되죠. 재밌는 책들. 역사 소설들 되게 재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역사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한 다음에 교과서 강의를 들으면 좀 더 쉽게 다가오겠죠. 교과서가 되게 얇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역사가 압축되어 있는 건데 그 책 교과서만 갖고는 아이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선생님이 강의를 잘 해줘도 아이들에게는 와닿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와 역사 이러한 과목들은 암기를 떠나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연결되어 있는 책을 읽으면 역사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네, 선생님, 요즘은 수학도 많이 중요한데요. 그렇죠. 네. 독서가 수학에도 도움될까요? 욕심이 좀 많나요? 몇 년 전에 이제 졸업한 제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 학생은 수학을 엄청 잘했어요. 공부 신체로 강의를 했지만, 그 학생 보면 3년 동안에 수학과 관련된 책을 항상 손에 잡고 있었거든요. 수학도 책으로 먼저 읽는다는 그쵸.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수학은 문제만 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수학자들의 이야기 재밌게 나오는 책도 되게 많거든요. 항상 그 수학과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야지만이 그 공식에 대해서 쉽게 이해가 되고 또 이제 수학 선생님의 설명을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려운 과목들일수록 그거와 연계되어 있는 그런 책들을 많이 읽어주면은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이 독서 토론도 이제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 몇 년 전에 이제 이 논술반을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이 칼럼을 읽고 토론하게끔 이렇게 하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이제 수업 시간이 45분이잖아요, 중학교는. 그러다 보니까는 연속해서 수업이 있지 않는 한은 뭔가 그런 활동하는 게 힘들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교 활동 또는 아이들에게 이 독서 토론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독서가 이제 토론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그건 이제 저를 통해서 제 사례를 보면,
제가 이렇게 말을 잘 하지 못하는 편이거든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진로교사 하면서 네. 2012년도부터 이제 진로지나 상담교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진로교육이 처음 시작이 되다 보니까 진로교육 관련된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룹별로, 그 지역별로 이제 진로교사들이 모여서 책 읽고 토론도 하고 주제와 관련된 토의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제가 준비한 것만 가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과 이게 논쟁을 못 했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제가 원래 좀 성격이 내성적이고 친구들 앞에서도 이렇게 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내 생각 이외의 것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힘은 저는 이제 독서와 글쓰기라고 보거든요. 제가 이제 2016년도에 진로와 직업 교과서를 쓰게 되면서 책을 이제 많이 읽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 생각도 좀 정리가 되고, 이제 학교 이외에 강의 가면서 내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꺼내면서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항상 요즘에는 회의 시간, 이런 모든 활동 그런 시간에 이제 선생님 연수 시간에 보면은 그 주제에 대해서 내가 자신감 있게 나의 이야기를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도 모든 활동을 시키다 보면은 말하는 아이들만 합니다. 그 아이들은 이제 좀 외향적인 아이들, 그런 이제 발표를 잘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겠지만, 말 못하는 아이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는 제가 이제 독서를 하게끔 이렇게 많이 상담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책을 읽게 되면은 사고력도 좀 생기고, 그리고 내가 그 토론할 수 있는 주제와 관련된, 정보도, 얻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 있게 발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사례를 보면은 역시 독서라고 하는 것이 이 토론 토의하는데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에게는 저보다 이제 짧은 기간 안에 독서만 몰입하게 되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 토의 토론하는데 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독서 활동이 토의 토론하는 활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 선생님 이 책이 생성형 AI야 내 미래 직업은 뭘까? 이 책이 있잖아요. 네. 미래 직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과연 어떤 직업이 사라질까? AI가 나오면서 어떤 직업은 유지될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벌써 이 책이 이렇게 나와서 학생들 지도는 어떻게 그러면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지금 이제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챗GPT를 쓰면서 이제 많이 이 세상들이 변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뭔가 손으로 하는 이제 그런 규칙화되어 있는 그런 직업들보다는 이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 또 있겠죠. 그리고 이 AI 또한 우리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이제 진로 교육을 할 때 미래의 직업 어떤 게 나올지 몰라. 그렇죠? 근데 지금에 없는 직업이 생겨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인공지능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들. 우리나라가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IT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깊이 있는 기술들을 갖는다면은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전문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시기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가는, 능력을 키워가는 학습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직업들, 이 IT와 관련된 직업들이 더 성장을 하겠죠. 인공지능 관련된 직업들,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직업들. AI와 함께 동행해 나가는 맞아요. 방법을 찾아야 되겠네요. 요즘에 이제 다큐멘터리 유튜브 보면은 태블릿 PC 하나만 들고 세계를 다니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듯이 앞으로도 직업이라고 하는 게 어느 한쪽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콘텐츠 하나만 있으면 세상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직업 활동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들이죠. 우리나라가 원래 사람이 노마드, 유목민이었는데 농사 짓고 이제 경제 때문에 정주하는 사람이 됐다가 다시 디지털로 인해서 디지털 노마드 시대가 될 그렇죠. 것이다. 예, 그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이제 휴대폰 하나
뭐 PC 그렇죠. 하나 들고 태블릿 PC 하나 다시 뭐 들고 돌아다닐 다니시면서. 수 있는 맞아요. 예.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중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좋은 말씀 부탁드려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꿈을 이루고 싶어 하죠. 그리고 청소년들 또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오는 아이들, 요즘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돈 많은 직업을 갖겠다라고 하는 아이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돈 벌 건지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죠. 그래서 너희들 20살 넘어서 취업했는데 갓 들어온 20살짜리한테 몇 억씩 봉급 주는 회사는 없어요. 그런 얘기 실제로 해줘요. 그래서 그럼 그럼 뭐가 필요할까?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든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려면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거부감을 되게 갖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가 재밌는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라고 하는 것들이 꼭 명문대학, 명문고등학교, 대기업 취업 이렇게만 생각하게 되면 정말 힘든 게 공부죠. 그렇죠? 학원에 앉아서 몇 시간 하루 종일 공부하고 그런다고 성적이 나오지도 않고 그런다고 내가 원하는 대기업에 취업한다는 것도 보장을 못하죠. 제가 볼 때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엔지니어가 되든 뭐 화가가 되든 또 음악가가 되든 아니면 프로게이머가 되든 그러한 이제 직업 활동을 먼저 찾고 내가 어떤 분야에 진출할 것인지 먼저 찾고 그 분야에 맞는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또한 아이들의 잠재 능력을 먼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아이들의 역량과 재능을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꿈을 향해 키워야지 중간고사 점수에 맞춰 키우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서와 이 공부는 꾸준하게 해야 되는 습관인 것 같아요. 제가 평생 생활 태도죠. 네, 생활 태도고 그다음에 이제 이 중학생이 올라오면서 이 습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공부가 끝나면 집에 와서 복습하는 습관. 그리고 저는 아이들 사실 중학교 아이들 학원 끝나면 10시, 11시에요. 집에 들어와서 자기주도 학습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보지 말고 잠들기 전 10분이라도 독서를 하든가 한두 페이지 아니면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 간단하게 복습을 하든가 그렇게 하게끔 하거든요. 우리가 잠들기 전에 봤던 영화들이 꿈속에 나타나는 뭐 경험하셨죠? 네. 공부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잠들기 전에 읽었던 내용들이 뇌 속으로 쫙 저장이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 한 번에 몰아서 100페이지, 200페이지 읽고 그때만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일매일 한 페이지라도 매일매일 그날 배운 거 10분이라도 복습하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지 이제 이 뇌가 이해를 하겠죠. 공부하는 뇌, 독서하는 뇌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습관들은 1년 이상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습관을 만드는 것이 이제 어렵잖아요. 그렇죠? 1만 시간이라고 하는 법칙도 있고, 그래서 3시간씩 10년을 해야지만이 1만 시간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와 독서를 해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그런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 잠들기 전에 자기 주도적인 학습 또는 독서 그 습관을 꼭 지켜주는 것이 아이의 맞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두 책도 저희가 잘 읽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